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생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포스코 흐항, 그 이유는. 두 번째, 게임은 아편이다. 세 번째, 롯데렌탈 공모해야죠. 마지막으로 삼성의 OLED 투자 수혜주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출연을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8월 3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내 흐름이 매우 좋았고요. 그 반면 다른 기업들은 흐름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과 그리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의 온도 차이가 조금은 있었던 그런 하루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서 증시가 조금은 재미가 없는데요. 빠르게 전부 다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겟잇! 오늘의 뉴스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7월 소비자 물가 2.6% 상승, 4개월 연속 2%대 오름폭. 자, 오늘은 뉴스가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6% 올랐다. 개인 서비스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가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하네요. 일단 농축산물은 달걀 57%, 마늘 45%, 고춧가루 34%에 엄청난 가격 급등이 나타나면서 1년 전보다 9.6%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항상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왔지만 이번에는 다소 오름폭이 줄어들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석유류 가격이 19.7% 오르면서 공업 제품 가격은 1.9%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휘발유는 19.3%, 경유는 21.9%, 자동차용 LPG는 19.2%나 올랐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교통비는 무려 7.6%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새벽 6시 왔는데 5등 스타벅스의 미니라니 이건 못 참지. 오전 6시에 스타벅스 매장에 왔는데도 5등 뒤에 줄이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줄을 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딱 봤을 때도 굿즈가 새로 나왔나 보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가 자동차 브랜드 미니 코리아와 협업한 콜라보레이션 굿즈를 선보인 3일 이른 아침부터 일부 매장의 텀블러와 키체인, 컵 등 MD 제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의 대기열이 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리꾼들은 매장 개장 전 줄을 선 인증샷을 SNS에 올리며 구입 후기를 전했다고 하네요. 자, 어떤 걸 팔고 있나 그걸 봤더니 텀블러랑 컵은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제품을 팔고 있는데 이게 바로 카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면은 선물 카드 사는 거 있죠. 그거 대신에 이거를 사서 쓸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재충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만 있어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중고나라에 가면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이 팔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저 기릿은 이런 굿즈는 사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이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타벅스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힘을 이마트가 받아서 주가가 더 쭉쭉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감산 소식에 원자재가 뚝뚝, 한국 철강 호재 겹쳤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는 기가 막히게 떨어졌죠. 한번 그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 철광석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호재일까요?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재료가 필요할 겁니다. 그 원재료가 철광석이죠. 그런데 이 가격이 낮아지면은 만드는 제품 가격과 그리고 철광석 가격의 범위가 벌어지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많이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업계에서는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국내 철강 업계가 중국발 겹호재를 만났다. 중국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하반기 철강 생산을 저감하겠다고 하자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이 2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중국이 지난 5월에 이어 8월에도 철강제 수출 시 적용되던 세금 혜택을 없애면서 중국산 저가 철강제의 국내 유입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철광석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하반기에 중국의 대규모 철강 감산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지난 6월 말부터 중국 지방정부는 역내 철강사들 대상으로 감산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중국이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 품목을 늘리는 것도 국내 철강 업계의 호재다.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 철강사들은 그동안 철강을 수출하면 약 13%의 증시세를 이때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중국 정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열연, 후판, 철근, 선재, 스테인리스 등 146개 품목에 대한 13%의 수출 증치세 환급을 우선적으로 폐지했다고 하네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국 내 수요를 채우기도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 증치세 환급이 폐지되면서 중국 철강의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중국 철강 수출도 감소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철강업계 전문가들은 매년 수출되는 철강 중 절반 이상이 중국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산 철강제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당연히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수시장에서 저가 중국산 철강제가 감소하며 철강 가격도 당연히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마이너스 5%, 이 정도면 완전 포스코 기준으로 하한가에 가까운 하락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미국 7월 ISM 제조업지수 59.5,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미국 제조업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ISM 제조업지수가 지난달 59.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ISM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50을 넘으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며,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반면 50 아래라면은 제조업 경기의 둔화로 읽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지수는 59.5라서 이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6월 성장세보다는 약했고 예측보다도 약했기 때문에 야, 이제부터 성장세가 꺾이는 거 아니냐,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로 떨어지고 경기 민감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 미국장에서도 US 스틸은 마이너스 5% 넘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포스코 버려야 될 땐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의 상승 하락을 단기적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피크아웃 생각을 살짝 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곤 있지만, 하지만 진짜로 경기가 위축될까요? 일단적기릿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장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경기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러한 부분을 기리분들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택시 왜 이리 안 잡혀? 이유가 있었네. 코로나 무서워 지하철을 안 탔다. 자, 기리분들, 최근 택시를 타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최근 택시가 잡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버스와 지하철 등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꺼려했기 때문에 택시 이용은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결제하는 횟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연간 대중교통 평균 결제수는 8.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2%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면서 평균 결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대중교통 중 하나인 택시도 줄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반면 택시 이용 횟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래 늘었는데요. 지난해 이용자당 연간 택시 평균 결제 건수는 13.8건으로 전년 대비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 횟수가 느니까 평균 지출액도 25%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만 보자면 요즘 택시가 장사가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택시 업계가 생각보다 힘들대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거리두기가 생겨나면서 우리가 택시 언제 많이 탑니까? 항상 회식 끝나고 많이 타죠. 그런데 사람들이 술을 많이 안 먹고 늦게까지 놀 수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택시 업계가 좋지 않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대중교통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되려 늘었다는 게 이 기사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죠. 롯데렌탈 이달 IPO 3년 만에 롯데 계열 상장. 자, 이번 코스피 상장으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리더로서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이달 코스피 상장을 앞둔 롯데렌탈 김현수 대표이사는 IPO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렌탈은 등록 대수 기준 렌터카 시장 점유율 21.8%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SK 렌터카는 19.2%, 그리고 현대캐피탈이 12%로 뒤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렌터카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최근 조단위 공모주들이 잇따라 고평가 논란을 피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크래프톤이 흥행에 실패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반면 롯데렌탈은 기업 가치를 국내 상장사인 SK 렌터카, AJ 네트워크스 배수를 기반으로 산정해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봤을 때는 다른 기업들은 항상 외국 기업을 갖고 와서 고평가 논란을 피하지 못했죠. 그런데 롯데렌탈은 국내 기업을 갖고 와서 상대적으로는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네요. 다만 시장 점유율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점, 그리고 부채 비율이 600%대로 40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경쟁사 대비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롯데렌탈 IPO는 롯데그룹 차원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 롯데정보통신 이후 3년 만에 상장을 나서는 롯데 계열사인 롯데렌탈은 그룹 내 수건 사업인 호텔 롯데의 상장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롯데렌탈이 성공적으로 상장하게 된다면 대주주인 호텔 롯데의 기업 가치도 커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호텔 롯데도 나중에 상장이 된다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이 희석이 되고 지주회사 체제가 보다 견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뒤 9일부터 10일 다음 주입니다. 공모 청약을 받으며
한 사람이 복수의 증권사를 청약하는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꼼꼼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영상을 통해서 진짜 저평가인지 그리고 청약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 워치 4, 갤 폴드 3, 3일 공짜 폰 된다. 삼성 제품 체험 서비스 운영. 삼성전자가 오는 11일 공개하는 갤럭시 Z 폴드 등 폴더블 신제품을 사흘간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갤럭시 투어라고 하는데요. 아무 조건 없이 2박 3일간 스마트폰을 빌려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려면 삼성닷컴 홈페이지에서 체험 희망 사연을 내고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추첨으로 4,500명이 선정되며 응모기간은 이달 9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국 시간으로 8월 11일 오후 11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2, 마지막으로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4 등을 공개한다고 하네요.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삼성전자 뉴스룸과 홈페이지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날 가장 주목될 게 무엇인가 바로 갤럭시 Z 폴드 3인데요.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 폴드 시리즈의 세 번째 제품이자 이제는 조금 완성도가 있겠죠. 그리고 폴더블 폰 최초로 S펜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199만원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이날같이 공개되는 갤럭시 Z 플립 3는 전작과 사이즈는 비슷하지만 디자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전작보다 40만원 저렴한 128만원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끼리 또 이제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됐는데 지금 현재 고민 중입니다. 이걸로 바꿀까요 말까요? 다음입니다. 조금은 심각한 뉴스죠. 코로나에 빼앗긴 시력, 어린이 근시 발생률 3배 상승.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이들의 시력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스크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탓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기사를 보시고 자녀가 있으신 기리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발생 전이 2015년에 모집한 어린이 그룹과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작년 1월 사이에 모집한 어린이 그룹의 시력 변화를 추적 관찰했는데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린이 그룹에서는 연간 30%의 근시 발생률이 관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과는 비교해서 2.5배가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책 읽기나 그림 그리기, TV 시청,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사용 등 근거리 작업으로 보내는 시간이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3.5시간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하루 8시간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시간도 75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저끼리 또 최근 들어 어쩔 수 없이 계속 컴퓨터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갑자기 눈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긴 하네요. 다음입니다. 조금은 흥미로운 뉴스죠. 삼성 LG 디스플레이 OLED 투자 재개. 그래서 주목할 종목이 뭐가 있는가? 리서치 아름은 3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플 등의 OLED 투자 재개로 ICD, DMS, 참 엔지니어링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OLED 시장 규모는 올해 384억 달러에서 2026년 728억 달러로 연평균 13%나 성장할 전망이라며 올해 삼성 노트북, 2022년 애플 아이패드, 2023년 애플 폴더블 폰 등으로 OLED 패널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 종목으로 ICD, DMS, 참 엔지니어링 등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을 지금 바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기사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ICD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퀀텀 OLED의 시각 장비를 독점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Y-옥타 도입 확대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DMS는 LG 디플의 세정 장비 90% 이상을 공급하며 마지막으로 참 엔지니어링은 삼성 디플의 리페어 장비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마이크로 LED용 리페어 장비 기술력 1위 업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중에 랜덤으로 가져왔습니다. ICD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조금은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DMS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세 가지 기업도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죠. 삼성전자. 8만 전자 회복한 삼성전자 3, 4분기에는 주가 더 오른다. 자,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는 10만 전자를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떨어지면서 아유 뭐 한 2년 안에만 오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은 자포자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리고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살짝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12거래일 만에 8만원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이제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고점 우려가 선반영된 만큼 향후 주가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으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IT 공급망 마비가 주가 상승 시점을 다소 늦췄다며 그리고 주가 하반 경직성이 강하게 작동할 때라고 진단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 변화에 민감한데 메모리 실적은 기저효과가 3분기 및 4분기에 확대된다며
그래서 3, 4분기에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1,100원. 자, 이런 걸 보니까 8만원 밑으로 내려가서 야, 이것도 언제 8만원 회복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바로 하루 만에 81,000원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강한 양봉과 모든 이평선을 뚫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 조정은 이렇게 길게 나타나지만 주가 상승은 정말 빠르게 한 달 만에 9만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주식이든 타이밍을 절대 맞출 수 없고요. 어쩔 수 없이 좋은 주식을 사서 계속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큰 힘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쭉쭉 올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플러스 빠르게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에 관련된 기업들도 빠르게 따라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넷마블 스피넥스 인수, 장르 다각화, 글로벌 매출 확대 긍정적. NH투자증권은 넷마블에 대해서 소셜 카지노 게임 스피넥스 게임즈를 인수하기로 한 결정이 장르 다각화와 글로벌 매출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수대금은 2조 5천억이나 되는 그렇게 큰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가? 글로벌 소셜 카지노 3위 업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넷마블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조금 이상하죠?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길게 쭉쭉 뻗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래량도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뉴스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가? 게임은 정신적 아편, 게임주는 물론 아시아 증시 일제 하락. 자, 중국 공산당의 관영 매체가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 또는 전자마약이라고 비판하자 텐센트 등 중국 게임 주식은 물론 전 세계 게임주가 일제히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시아 증시 전체가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셨죠? 중국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관영 매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모두가 놀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게임주가 일제히 폭락하며 아시아 증시 전체가 하락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제창고부는 더 나아가서 게임에 대한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근시이며 방금 전에 봤던 그 기사네요. 그리고 온라인 게임이 교육에 막대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오늘 펄어비스 완전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NC소프트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런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크래프톤에서 중국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 부분이 조금은 생각이 나네요. 자, 여기까지 경제 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기름들 내일 또 재밌는 뉴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